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이슬람 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서동찬 교수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IS 문제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광장TV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IS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접근해 가야 할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S 단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IS는 본래 이라크에서 태동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2004년도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납치되었고, 그리고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IS는 바로 김선일 씨를 납치하고 살해했던 알 자리카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단체가 재건된 그런 형태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입니다.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그때 이라크의 순리파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 김선일 씨를 잡았던 단체가 개성되었죠. 그러나 2006년도에 김선일 씨를 죽였던 알 자리카이가 미국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체는 여전히 이라크에서 자기 존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2013년도에 시리아 지역에서 이 단체가 IS라는 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IS라는 것은 이슬람릭 스테이트인데 아랍어로 하면 이슬람 칼리프입니다. 이 국가를 선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 바그다디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알 바그다디는 바로 이라크 사람인데 2013년도에 이들이 시리아로 급격히 들어와서 IS를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가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그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었죠. 위축이 되면서 석유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줄이면서 산유국에 와 있던 수많은 중동 아랍 국가 노동자들이 실지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 국가는 독재 국가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중동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를 넘어갔고, 그게 이제 시리아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리아는 중동 민주화 사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방 사회가 아무리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정권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집트나 튀니지나 이런 나라들은 다 서방 국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배후에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체가 서방 사회 중심의 글로벌 경제 체계와는 무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리아 안에 반정부 데모가 일어났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이 정부군에 의해서 사살이 당합니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시리아 정부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내전 상태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힘의 공백 상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영토 안에서 정부군이 개입할 수 없는, 그래서 무정부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그 무정부 상태를 시리아 정권도 극복할 수 없었고 국제사회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라크에서 오랫동안 미국과 대치했던 IS 중심 세력이었던 바가드라는 사람이 시리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전에 미국이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반미 지하대에 참전했던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리아의 이 공백 상태를 틈타서 동부 지역으로 와서 이슬람 국가, 이슬람 칼리프라는 국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 또 이라크 정부도 국내 상황을 질서를 확립할 수 없는 힘의 공백 상태이고 또 국제사회도 오랫동안 미국이 중심되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관계했지만 결국 정치 질서를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 공백 상태에 IS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 국제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알카에다가 이 반서구 이슬람 국제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오스만 빌라덴이 결국 사살이 당하고 알카에다는 실질적으로 이 힘의 큰 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IS가 이슬람 국제운동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S와 알카에다의 차이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알카에다는 전세계 이슬람 운동의 중심 본부로 아프가니스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대입니다. 오스마 빌라덴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축출당하고 수단으로 갔다가 결국 미국의 포위망을 피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대고 에너지원도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라크는 다릅니다. 시리아 정부가 힘을 못 쓰는 틈에 그리고 이라크 정부가 국토를 장악하지 못하는 그 틈에 결국 IS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군사시설을 장악했고 그리고 석유 무장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IS는 알카에다와는 달리 자체 경제력을 확보했고 자체 군사 시설을 장악한 것입니다. 알카에다는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후원에 의해서 지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IS는 후원에 기반하지 않고 자체 석유 자원에 기반해서 국가의 경제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원한 다양한 무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사용했던 생화학 무기도 미국이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무기 시설을 IS가 힘의 공백 상태에 빠진 시리아와 이라크의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시설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IS의 활동에 대해서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정부도 약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정부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또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사회는 미국과 반면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힘의 공백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힘의 공백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IS는 자생적인 국가의 질서를, 국가의 모습을 갖추면서 보다 강력한 이슬람 국제운동의 본거지로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